복합 당류를 먹어야 돼. 천천히 뭐 올리고당이나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이건 아니죠.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되지만 하루에 단백질의 3분의 1, 4분의 1만 먹으라는 거지.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통풍 같은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답은 2번이고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콧줄을 끼는 이유가 아까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연화곤란 있는 분이 콧줄을 많이 껴요. 연세 드시면. 왜냐하면 자꾸 기관지로 넘어가니까. 왜? 식도가 기관지가 이렇게 있다면 식도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게 붙어요. 붙으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 젊으신 분은 안 붙으니까 아무리 뭐 누워서 먹든 기관지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가는데 연세가 드시면 이게 붙으니까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관지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삼킴 장애. 그래서 콧줄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마시는 형태의 요구르트가 아니라 뭐예요? 떠먹는 요플레 같은 걸 먹어야 된다. 네, 그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과일은 그러니까 주스로 먹는 거, 물로 먹는 게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스도 안 되고 신선한 생채소는 어려움이 있죠. 딱딱한 거, 그죠? 많이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익힌 채소라면 아까 같이 그런 양배추 같은 거는 잘 넘어가요. 부드럽게. 식재료를 큼지막하게 조리해 천천히 먹게 한다? 이건 아니죠. 한 번에 조금씩 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특히 그 만성기관지염이나 이런 분들, 뭐 천식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지 자극을 주니까. 예. 그래서 답은 5번이다. 5번.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보통 이제 숟가락에 3분의 1만 밥을 주라는데 그 뭐 보면 시설에서 보면 2배 주죠. 2배. 2숟갈 엎혀놔서 너 죽어라 이러고 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기관지로 들어가죠. 예. 보통 숟갈의 3분의 1만 먹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본 세탁 전에 애벌빨래 하는 거 아시죠? 애벌빨래.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또 비눗물이 L에 세탁물이 깊이 담길 정도로 넣고 삶지 않죠. 네. 90페이지에 60번. 아 65번. 얼룩을 제거한 후 표백제에 오래 담가두는 건 아니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말린다. 이거는 이제 붕산수가 약한 소독제예요. 약국에서도 팔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또 유니세프 세트가 있었어. 무슨 세트냐? 아기를 집에서 낳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50년 전에 의료를 보면. 그럴 때 붕산수 하나를 줬어. 아기 밑에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붕산수로 소독을 하고. 붕산수는 그렇게 위해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는 붕산수에 옷을 담갔다가 널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붕산수가 담갔다 여러 번은 헹구지 않고 그냥 담갔다가 좀 이제 많이 빨아갖고 담갔다가 이제 한 번에 여러 번 헹구는 건 아니다. 예, 붕산수가 약한 위해가 가지 않는 그런 소독제입니다. 옛날에는 그 집에서 애기 낳으면 붕산수 한 통을 줬답니다. 집에서 소독하고 애기 낳아요.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에 이거는 했잖아요. 선생님 공부. 그래서 복용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치매약 복용은 늦게가 아니죠. 치매약 인지기능 개선제를 빨리 먹어야겠죠. 치매약은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돼요. 맞죠? 치매약은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완치가 가능하면 뭐 치매는 뭐 환자가 없겠지. 그건 아니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다 해서 내 맘대로 2배를 먹는 건 아니고 치매약은 한 가지를 꾸준히 드셔야 증상을 그건 아니에요. 약간 사람마다 약간씩 괜찮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약물을 바꿀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 전의 약과 지금 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누구한테 의사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는 하게 해놓은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또 시설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두면 화분이 깨지거나 이러면 다치게 되죠.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여는 개폐가 용이한 그런 설치를 해야겠고 욕실의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없앤다. 문턱을 없애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답이 4번이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욕실에 거울을 설치한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 유리를 깨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덮개를 씌우거나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시험 나오는 게. 답은 4번이 맞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거. 식사 장소.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도구로 이렇게 먹지 않다고 그랬어. 그쵸? 그래서 틀렸고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확인하게 해야지 치매 대상자가 하는 건 아니고 또 음식의 온도는 자기 체온 정도 만약에 배가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먹어야겠지. 그래서 섭취 열량을 늘려야겠죠. 예, 넘어지시겠지. 식사할 때 옆에 앉아서 생선가시나 물 같은 거는 미리 준비해서 다 준비해놓고서 식사를 드린다고 그랬고요.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왜 그러냐면 치매 말기가 되면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연화곤란. 연화곤란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요플레 같은 아니면 사과를 긁어서 또 아니면 바나나를 긁어서 이렇게 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70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이게 망상작용이죠. 그 사람은 정말 넣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인정을 해주고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 네. 그 사람의 말이 미쳤어 엄마? 내가 엄마의 밥을 독을 믿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은 고정된 믿음으로 생각하시니까 또 71번 목욕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을 칠 때 이 치매 대상자는 제일 싫어하는 게 목욕이고 제일 싫어 옷 갈아입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목욕을 중지하는 게 좋아요. 다쳐요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2인 1조가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시켜. 예? 그래서 시설 만약에 방문 요양을 해서 가족 요양을 한다면 요양보서 하나 보내잖아. 구역하는 날은. 예. 그래서 없다면 가족이 없다면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복적 행동과 반복적 질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이거는 계속 와서 올려달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 지표를 올려주면 마지막이라고 경고한다. 성희롱이다. 노인 보호 전문기에 신고한다.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이건 말이 안 되죠. 답은 1번. 송편 만들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화장실에 가거나 이럴 때 빨리 바지를 못 벗으니까 고무줄 바지를 입힌다 이런 게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따라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 이거는 천천히 시범을 보며 함께 만드는 거죠. 근데 모든 과정을 대신 만들어주면 안 돼. 자료를 길러줘야 되니까. 또 큰 소리가 아니라 저음으로 또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린다. 이거는 뭐 지루한 시간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어. 서로 도와주는 거. 뭐 그런 걸 해도 경쟁심을 자극하면 안 되겠죠.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렇죠. 재미있는 유행어, 유행어.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반말이나 명령어나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뭐 언어가 다른 뭐 얘기했어요? 응? 어르신은 TMI가 뭐라고 그랬어요? Too much information.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또 차가운 도시의 남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알겠어? 저도 잘 몰랐어 그런 거. TMI는 뜻이 그런 거 같았는데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녀, 차가운 도시의 여자 뭐 이런 거. 뭐 어디 외국에 온 사람 같이. 그래서 특히 저기 아랫역에 제주도는 나이 90, 100살이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느 여기 서울대 나온 간호학과 나온 사람이 자기가 고향은 아닌데 아주 시설장 맡아달라고 갔는데 아주 이상한 야식꾸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언어로. 네? 지네들도 저도 우리 시어머니랑 이렇게 말을 해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았어요. 경상도만.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어머니 다시 해보세요. 괜히 미안해갖고 막 웃어 자기가. 그래서 내가 신우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우리도 또 이상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쓰던 언어로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래. 우리가 표준어 쓰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을 하면은 뭐 파괴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온화하게 얘기를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난청이 있는 사람은 잘 모르죠. 이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치매 대상자는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소리가 안 들리게끔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둘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어르신들은. 네, 그래서 친숙하게 이런 놀이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 그게 되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두려워요.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막 그게 어떤 건데 이러고 막 얘기하면은 자기는 모르는 얘기거든. 그러면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랬잖아요.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라고. 네, 아니오. 설렁탕 드실래요? 네. 도가니탕 드실래요? 아니요. 그 사람에 맞는 언어로 얘기해서 그거를 뜻을 인지하고 대답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지.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작업 훈련. 인지작업 훈련은 비약물력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배우셨잖아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감소시키는 거죠. 왜 그래요? 만약에 물을 들어간다. 물을 못 떠. 근데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면 가족이
그 어르신에게 그 물을 떠가는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니까. 그래서 가족의 수발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거죠.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그게 아니죠.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비약물요법이죠. 그렇죠? 예, 인지자국 훈련은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진압력은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맨손 체조하기는 기억력을 기억을 끄집어내 주는 거죠. 선생님 옛날에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 맨손 체조할 때 아시죠? 네? 학교에서 또 학교 안 다니시는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압력이 아니라 옛날에 기억을 끄집어내주는 기억력 상승을 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하신 분이 있다면. 또 인지자국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죠. 치매라고 해서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네,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지 기능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치매 이거를 따가지고 여러분이 주야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죠. 그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에 첫째 숙련된 뭐예요? 수발자. 숙련된 수발자 역할을 해야 돼요. 관찰자.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신체 심리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 문제를 여러분이 돌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 및 말법 및 상담자가 돼야 되는 거고, 옹호자가 돼야 되고, 동기 유발자. 칭찬해줘야지. 젓가락질을 못해서 포크를 주니까 포크를 해서 밥을 먹으면 칭찬해줘야지. 동기 유발자들. 그 다음에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죠. 서로가 정보가 있는 가족한테도 이제 의사가 얘기한 걸 그 정보를 줘갖고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은 엄청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76번.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이거는 책에 나와요.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수건을 닦는다. 선생님, 홍수가 났어요. 1900, 제가 경기도청에 약간 있었을 텐데 78년도에 제가 경기도가 의정부뿐만 아니라 인천도 경기도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감사를 나갔는데 수린동이라고, 거기가 인하대학교에서 가까운 것 같았어. 벼랑간 수해가 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 수영도 못하는데 수영을 허벅허벅 그래갖고 다 옷이 그때는 78년도는 인천이 전철이 있었어요. 전철이 다닌 것 같아. 다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경기도가 엄청 수해가 많이 났어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양유원지도 저기 났고 군포도 났고 그 경기도에 인천도 났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많이 그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약을 많이 먹었겠어요? 사람들이 지러왔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이동진료 차가 있어요. 이동진료 우리 여기 지금은 이제 인천에서 하겠죠. 옛날에 인천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그 옹진군 이런 데는 병원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차가 있었어. 아니, 배가 있었어. 그러니까 배를 하나 뭐를 꾸미냐면 진료하는 배를 꾸며. 그러면 이제 어느 섬을 갔다가 다음 날에 이 섬. 그러니까 그 인천 앞바다가 다 경기도니까. 네, 지금 옹진군으로 뭐 백령도는 있어요. 백령도는 그 군인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있는데, 근데 제일 많은 게 뭐였냐? 피부과 환자였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으면 수건 닦는 게 아니라 물로 닦아서 비누로 닦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물이 어딨어. 그때 막 수해가 나서 집이 넘치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 안 닦았으니까 그냥 계속 오는 사람이, 약질 오는 사람이 피부과 약을 씌웠다는 거야. 피부과 약. 그러니까 빨리 닦아야겠죠. 네.
물이 집안으로 밀려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시험에 나왔죠. 모래주머니로 썼다. 모래주머니 물이 밀려오면 뭐 안양천, 안양천 무슨 정에 가면 모래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이렇게 쭈그리게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답이 2번이죠. 그 다음에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직후 전기 차단기를 올리면 불날 수 있지. 네? 그쵸. 그 다음에 외부 공기를 차단한 후 가스를 외부 공기를 차단하면 안 돼. 열어놓고. 근데 이것도 전기를 만지는 사람이 해야겠죠. 네. 또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양초에 불을 붙여 실내를 밝게 합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불날 수도 있어.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요양보호 근무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 손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선생님 손을 씻는 거는 흐르는 물에 씻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반지나 팔찌는 손을 씻은 후 착용한다. 선생님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요양보호 근무 중에는 반지나 팔찌를 끼면 안 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목욕을 시키거나 이러면 걸켜서 어르신한테 뭐 닦아준다 걸키잖아요. 반지나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손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 빠이빠이 하고 끝나고 나갈 때는 착용해도 되지. 예? 근데 그냥 그 요양보사들 중에는 아이고 멋을 되게 부려갖고 손이 너무 화장을 치키하고 가면 안 돼. 코골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럴 정도로. 그러면 안 돼. 응? 코골이도 그냥 귀걸이 이렇게 큰 거 별로. 선생님 애인가 나중에 너무 심해서 나갈 때 이제 손톱도 기른 사람 있어. 그러면 목욕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아니 뭐 요양보호사 한다고 목욕시키는데 뭐 손톱 기르고 와서 시키면 되겠어. 네? 잘라야 돼.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이거 이렇게 어떻게 닦고 그렇죠? 이렇게는 닦지. 네? 이렇게 닦고 손가락 여기에 균이 많잖아. 짧게 깎고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맞죠. 자, 4번이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이거는 빨아서 발라야지. 네? 이거를 썼다면 약간 좀 가뿐해요. 네? 알았죠? 네, 답은 4번이고요.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거. 천식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 천식은 옮기는 게 아니야. 내가 면역이 깨지면 천식이 오지. 예? 그 다음에 대상포진도 남한테 옮겨받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또 요실금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이거는 뭐 얼룩진 침구라고 그랬고 여기에 무슨 감염된 건 아니죠. 네, 빨면 되는 거고.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복결핵은 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오염된 의복. 그럼 빨아야죠. 네, 그래서 따로 처리해야 되는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오염된 이거는 이제 결핵 대상자가 제일 막역한 일이기 때문에 4번을 하셔야 되고 접촉성 피부염은 오염된 의복은 빨면 되죠. 따로 분리해 갖고 빨아야죠.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법 지금 기관지에 막혔어. 적용할 때 부저자의 손의 위치로 오는 거. 선생님 질식사는 육안으로 이렇게 보여. 육안으로 지금 떡이나 이런 게 먹은 게 보여. 근데 얼굴이 파래져 갖고 꼭 호흡을 못하고 이럴 때 질식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빼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시험에 나와. 손으로 빼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분한테 큰 기침해서 뱉어내도록. 그게 시험에 나와.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안 나와. 안 보여 잘. 근데 막 여기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호흡을 못하니까 기관지가 막히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후상방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그게 하임리가 발령해서 하임리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질식 대상자의 하인리법을 적용할 때 부저자의 손의 위치는 답번이다. 답번. 네, 답번 보이지. 그러니까 배꼽과 배꼽과 가슴 사이 가운데 우리가 거기를 명치 위를 명치보다 조금 아닌데 그 위를 탁 올려면 탁 올라오지. 또 80번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오른 거. 자세로 오른 거. 1번이에요. 1번 그림을 머릿속에 해놔야 돼요. 그리고 손을 구부리면 안 돼. 2번은 구부렸잖아. 그리고 이거는 너무 앉았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떨어져서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5번 이것도 수직이 아니에요. 팔이 이렇게 1번 같이 수직이 이렇게 쭉 직각으로 돼야 돼. 이해하셨어요? 네.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 1번으로 갑니다. 1번 75페이지. 이건 안 배우셨죠? 1번. 답이? 1번. 왜 그랬죠? 노인의 날을 지정했어요? 왜 정치적 보상입니까? 나라의 공을 말씀. 국회에서 상정해요. 이게 국가의 무슨 날을 정할 때는 국회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그래서 이건 노인의 날을 정한 거죠. 원래는 노인의 날이 전 세계는 2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1일이 뭐가 있어요? 국군의 날이 있어갖고 2일로 정한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군의 날이 이제까지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10월 2일로 정한 거야. 알으셨죠? 10월 2일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날이에요.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상을 해준 거지. 왜냐하면 이날 쉬는 거지. 어르신을 위해서 많은 또 잔치도 열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도 조산소였다가 옛날에 뭐 산소통 파는 데냐 이렇게 전화 왔어. 짜증나 죽을 뻔했어. 근데 이제 조산원으로 정한 게 그게 국회 통과된 게 1995년도에 통과됐어. 늦게 통과됐어요. 조산원 병원 원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회에 통과돼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그래서 정치적 보상입니다. 노년기를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오는 것. 야외 활동을 점차 늘려야지. 밖으로 외부로 돌아다녀야지. 건강한 노화를. 다리가 성성해야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건 점차 줄이면 안 되고, 기억력 유지에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 안 되지. 네? 매일 누워나 있고 테레비나 보고, 선생님 테레비 보는 것보다 뭐를 듣는 게 좋아요? 라디오를 듣는 게 좋대요. 테레비는 바보 상자라고 그래.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는데 시각적으로 그냥 정해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귀로 듣는 라디오는 어떤 효과가 있냐? 창조성이 있죠. 왜냐하면 안은숙과 신성일이가 나오는 별이 빛나는 밤에 아닌가? 별들의 고향인가? 아니 별들의 고향. 이제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줄이서 인숙 씨, 성일 씨가 그냥 뭐가 나왔어 하여튼가 성일 씨. 우리는 이렇게 연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상상할 수 있지. 아유, 둘이 껴안으면서 하나, 손을 붙잡고 가나, 뽀뽀를 할 때도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이게 창조성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저때 얘기했잖아. 홍라리 얘기했죠? 안 했잖아. 했잖아. 홍라리. 삼성가의 홍라리가 경교고 출신 아니야. 경교 연고 나와서 동양 사학과 나왔나? 그러니까 누가? 삼성가의 그걸 읽어보니까 그건 안 나와. 박도리가 그 부인 아니야. 박도리가
이병철 부인이라고. 근데 세컨드가 일본 사람이래. 그래갖고 2명이 애를 낳대. 걔네들이 여기 못 벌써 이렇게 됐죠. 근데 이병철이가 책 5,000권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건희 씨도, 이건희는 얼굴을 봐봐. 이러고 있잖아. 좀 우울증 환자같이. 그 사람이 왓세다 대학을 나왔대. 와, 세다. 알아요? 왓세다 대학을 나왔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이맹이가 큰아들이니까 이맹이랑 이제 그 유학을 보낸 거야. 걸로. 네, 그래갖고 하는데 이맹이는 나블라블 잘 된대. 나블라블. 그 엄마한테 찔르는 거지. 그럼 엄마도 물어볼 거 아니야. 야, 거기에 부인은 어떻고 이러고. 박도울 여사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게 생겼어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병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병이 있대.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뭐 그렇다고 그래. 하여튼간 그러는데 이건희는 공부도 잘했지만 이맹이보다 잘했지만 이게 나블나블 안 한대. 그냥 묵직하게 있다가 뭐 엄마가 뭐라 그러면 그 여자 어떠냐 이러고 몰라. 사람들이 말했대.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옮겨받질 않는데. 그 여자가 안 그래? 질투나잖아. 옛날에야 뭐 여자를 데리고 살았지만 뭐 세컨드는 많이 살았잖아. 안 그래? 네. 요번에는 그 SK 그 남자 대판 강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네,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이건희의 부인을 정할 때 그 홍라리를 찍었다는 거야. 이 애 머리가 좋고 중앙일보인가 뭐 그쪽에 저기잖아. 그 동생이 중앙일보인가 하여튼간. 근데 얼굴도 예쁘고 하여튼간 이 여자는 애를 낳으면 창조적이게 예뻐요. 애들이 창조가 있어야 이 그룹을 이끌어 가려면 그래갖고 홍라리를 정했다. 다 그 부자들이 뭐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애기 낳으셔갖고 그런 창조. 그러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시각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게 그러니까 이 텔레비나 컴퓨터는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 그냥 정해진 그게 눈에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내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우리 집에 옛날에 영양제 맞으러 막 오시는 할머니가 오면은 그냥 98세인데 그냥 치마를 쫙 이루고 와. 영양제를 잘 맞아서 이렇게 영양제를 잘 맞냐니까 힘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이 평양 기생이었어. 그 고등학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응? 그래서 자기도 뭐 장관 되는 사람이랑 살았고 하여튼간 퍼스트, 세컨드, 서드는 아니고 세컨드였나 뭐 이래갖고 하여튼간. 그런데 그분이 매일 라디오를 듣는 거야. 뭐 우리 방에 텔레비가 이제 이렇게 방마다 있었는데 텔레비 안 본대요. 그거는 있잖아. 머리가 나빠져 이러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귀가 들리니까 지식이 많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글을 못 읽고 눈이 안 보이니까 글을 못 읽으면 그래갖고 자기가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기억력이 그 사람 104살인가 돌아가셨어. 기억력이 좋은 것 같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도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와봐봐 이러면 힘들어 죽겠다는 테레비 보이자는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귀로 듣는 거 많이 하세요. 노령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만성 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보한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 네? 건강검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 쪽은 예방화학을 시작했어요. 예방화학. 미리 건강검진을 해서 미리.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방화학을 하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많은 병원이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 병원이 적은 것보다 그래도 개인이 열어서 하는 병원이 의원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네. 왜냐하면 예방화학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러면 큰 병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유럽 쪽입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렇지. 미국은 보험이 없고 사적인 보험으로 들어야 돼. 걔네는 왜 그러는지 몰라.
괜히 공약 쌓아서 애기 하나는 안 돼 1,000만 원만 이렇게 주잖아. 그래서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건강한 노화가 된다. 여가 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을 자제한다. 이거는 참여해야지. 그래서 참여의 원칙이 있지. 노인복지의 원칙을 보면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그 다음에 그 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게 1991년도에 마련한 노인복지의 원칙에 속하는 거죠. 참여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랑 놀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산적 활동을 자제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하는 거죠.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한다. 그러다 죽으려고 한꺼번에 세게 운동하면 큰일 나셔.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제도. 이거는 책에 있어요.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입니다. 이건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 그거 37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37. 차대 선생님이 답도 네. 많이 하셨지만 37에 국민연금제도 쭉 읽어주세요. 그 옆에 사이드에 있죠. 돋보기요? 네네.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 수입,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뭐요? 다 읽어봐. 네.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 인구가 많았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3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퇴직 전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부상 재해 등을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오케이. 선생님 빨리 찍으세요. 찍고 공부합니다. 이게 기초연금 이런 거 다 나와요. 선생님들